네, 알파프로의 정세근 팀장님과 네. 조선주 진짜 이제 마무리. 네. 조선주. 근데 파이널이 아니네. 나중에 또 더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미리 이게 얘기하시면 무슨 어떡해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가는 무슨 메비우스의 띠 같은 조선주 얘기인데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얘기 네. 시작을 했고 그쵸? 오늘은 일단 조금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수주부터 얘기를 해야 네. 되나요? 일단은 지난주는 순수하게 대우조선해양만 포커스 맞춰서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LNG 운반선에 제한시켜서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예측 이렇게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흑자 전환은 될 거예요. 흑자 전환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증권사가 언제 조선주를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하나대투증권의 리포트 참고를 하게 되면 빠르면 올해 4분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4분기 진짜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부터 주가 띄워야 돼요. 근데 그런 리포트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확실히 수주되지 않아서? 아니에요. 뭐예요? 수준 됐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준 됐어요. 됐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잘 보세요. 이전에는 저가 수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본전도 안 되는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적자였던 거고 어느 순간 흑자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된 게 우크라이나 사태잖아요. 네. 그게 발생되게 되면서 그리고 코로나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원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수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마진이 나올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권사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올해 4분기에 정말 흑자가 난다. 그럼 지금부터 주가 띄워야 돼요. 네.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 리포트 빠바박 나와야 돼.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온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해진 건 뭐냐면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흑자가 언제 달성이 될 것인가 아마 요걸 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 부분에서 세계 탑이거든요. 1등. 그러면 대형이 아니라 중형이에요. 그러면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란 건 대형보다 건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흑자 수주를 현대미포조선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수주 받았던 것들이 흑자 시기가 언제 오냐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중형 성적에 대해서 흑자가 나게 되면은 대충 이제 대형 선박도 어느 정도 마진이 발생되고 흑자가 되겠구나는 계산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3분기에 그 증권사 예측 실복에는 3분기에 흑자 전환 얘기 나오거든요. 만약에 얘네들 예상대로 현대미포조선이 3분기 흑자 전환된다. 그러면 아마 조선주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 흑자 턴어라운드 리포트 나오게 돼서 아마 띄울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주는 분명히 내년에 흑자는 날 거예요. 날 건데 중요한 건 흑자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진폭과 기관들이 과연 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대미포조선이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증권사는 바빠질 거예요. 네, 네. 이제 미포조선이 흑자가 났으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전자랑 더 좋아질 거야라는 리포트를 내게 되고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잡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선주였던 상승 초입 구간 그렇게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로 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이 수혜, 실적 그거는 최소 네. 4년 정도까지 간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다음은 LNG 추진선인데 그거는 LNG 운반선이 흑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이게 LNG 추진선도 돈이 상당히 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근거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자, LNG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LNG선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LNG선이에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사각형이 있죠. 네. 여기 화물창이에요. LNG 보관 창고. 아. 보관 창고인데 이게 멤브레인형이라 그래가지고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동그란 거는 모스형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아마 덴마크 회사가
이게 가끔씩 헷갈려요. 덴마크사가 아마 지금 특허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요 멤브레니언 같은 경우는 프랑스 GTD사 이거 검색만 해보면 나와요. 네. GTD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줘야 돼요. 화물차에 대해서. 요건 또 잠시 후에 얘기 드리고 그래서 요런 배들을 그러니까 17만 4천 톤급 기준으로 1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달러로 수수료를 받잖아요. 1억 9천만 달러 이하는 손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4일 시작이라 되는데 계약 LNG 운반선 초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121억이에요. 이걸 환율을 1,113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얼추 1억 8,500만 불이 나와요. 적자 수준 거죠. 네. 적자 수준인데 종료일이 2021년 6월 30일이에요. 요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적자죠. 적자 수준이죠. 왜 1억 9천만 달러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2억 불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되면 1,000만 불 정도 마진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9천만 불인데 1억 9천만 불 이하도 이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가의 5%를 로열티를 줘야 돼요. 네.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로열티를 주고 신조성과 반영을 하게 됐을 때 2억 달러 정도는 수수료를 받아야지 1,000만 불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최소한 1억 9천만 불 이상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21년 5월 28일 LNG 운반선 한 척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2,169억이에요. 9만 원이래. 2,196억인데 1,118원 환율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게 얼추 2억 불 정도가 돼요. 1억 9,500만 불에서 2억 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2021년 5월 28일 이 기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전후로 해서 적자 본전 수준에서 이제 흑자 수준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때라는 겁니다. 네.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일이 2021년 5월 28일 그리고 종료일이 2023년 11월 3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단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주하고 난 다음에 설계는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고 또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흑자 수주. 네. 2021년 9월 13일, 종료일이 2024년 10월 31일. 요거는 대우조선 위에 나와 있구나. 초대형 LNG 운반선 4척. 9,900억이에요. 9,900억에 상기 계약 금액 매매 기준 환율 1,170원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제 2억 불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자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유를 했을 때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게 아니구나. 보셨듯이 2023년도에 완성이 되는 것도 있고 2024년도에도 완성이 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23년부터 이게 흑자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 리포트가 이제 2023년부터 흑자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면은 요거는 대우조선해양 기준이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반기에도 이런 흑자 수주를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022년 4분기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네, 근거를 보여주셨네요. 그동안 이제 적자 수주, 본전 수주, 이제 흑자 수주까지 이렇게 거래 액수, 계약금, 또 매출을 딱 보여주시면서 결론적으로 2억 불은 이제 수주를 받아야지 네네. 1,000만 불의 마진이 생기는 네. 그 자료 화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2024년 정도 돼야지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해마다 건조 기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똑같이 이거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그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수주 얘기가 나와도 감이 안 잡혀요. 수주 계속 봤는데 왜 조선주 주가는 왜 이렇지? 네. 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마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받아야 수익이 된다는 걸 알고 수주 계약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조선주도 안 좋구나.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듯이 이 멤브레인형 이게 참 국산화가 지금
늦어요.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배 위에 네모난 LNG를 보관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LNG 탱커 같은 경우는 위쪽에 모수형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GTT 해가지고 멤브레인형인데 동그라미형, 사각형. 근데 아무래도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동그란 것보다는 사각형이 좀 더 많이 저장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도 하단에 나와 있지만 LNG선의 95%가 이 GTT사의 멤브레인형이에요. 사각형인데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프랑스 GTT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수주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또 이제 프랑스 쪽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GTT사 앉아서 이렇게 연금 수익 같이 이렇게 계속 따박따박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이제 한국도 이제 주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LNG 저장 탱크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결함이 있어요. 한국가스공사하고요, 조선 3사가 출자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KCL 엔지테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화물창 기술을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화면 보시면은 SK 해운의 SK 스피카호 여기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국산 화물창 기술이 KC-1이에요. KC-1인데 이게 외벽에 결빙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결함이 발생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어. 원인을 못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보시면 대형 LNG 운반선, SK 세레니티, SK 스피카 결함일지인데 2018년도에 결함이 발생이 됐고 2020년도까지도 현재 보수 완료 후에 시운전을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일일까요? 결함에 대해서 완전히 보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KC-1은 끝났구나 라고 하고 이제 KC-2를 이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LNG 보관 그 저장 탱크 여기에 대한 기술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적용이 될 거고 또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GTT사에 이제 로얄티를 주는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럼 네. 그것까지 이제 마진으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프랑스 회사 GTT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이제 조선 3사가 같이 KC LNG 테크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국산 LNG 화물창 기술을 네. 하려고는 하는데 계속 이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함 때문에 SK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찾아봤어요. 네, 어쨌든 아직은 국산화가 되지 않고 아직은 있고, 되지 않았다. 네, 이게 보는 게 맞는 되면은 거죠. 또 이제 조선주에 더 좋은 네. 영향을 줄 텐데 아직은 프랑스 독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EU가 러시아에 대해서 LNG 수입을 90%까지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 상승 나왔죠.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가 오냐면은 이제 카타르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카타르하고 지금 독일이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카타르는 지금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어요.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이 장기 계약은 좀 그런데 그건 좀 안 하면 안 되니?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90%까지 늘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카타르가 좀 우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카타르 이제 문자님께서 그 예전에 이 임문자님 그분 맞죠? 문자님. 네. 그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타르의 이제 주수입원은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천연가스를 봐도 무방한데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예산을 보게 되면 이건 재정 수입입니다. 재정 수입인데 76%라고 돼 있죠. 빨간색이 76%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일 수입이에요. 오일 팔아서 발생되는 수입이에요. 근데 이 오일 수입이 76%인데 여기서 70% 그러니까 66%에서 70%가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주수입원이 천연가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타르가 어찌 보면 2020년도에 지금 우리나라와 도크 계약을 맺은 상황이잖아요. 도크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왜 도크 계약을 맺게 됐냐면은 그 원인이 미국의 셰일가스 그리고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에 대한 노이즈 요 두 개 때문에 발빠르게 카타르가 조금 네.
박쥐처럼 왔다 갔다 네. 그렇게 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을 진짜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게 문자님께서 카타르 관련 얘기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다른 내용이 많아서 언급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라고 남기신 댓글도 체크를 하시고 이제 카타르 관련 이슈까지 체크를 네네. 드렸고요. 제가 너무 악플만 보면은 선풀 달아주신 분들이 섭섭하실까봐. 아, 예, 이렇게 정태근 네. 팀장께서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체크하시니까 네네.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댓글 많이 최대한 남겨주시면 네. 되겠네요. 악플도 괜찮으니까 조금 저기 무지에 약간 욱하긴 했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미국이 셰일가스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최대 고객을 유럽으로 보는 거예요. 유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유럽이 러시아 쪽에서 이 천연가스 도입을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 팔 그게 조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일 쪽으로 압박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림 2가 완공은 됐어요. 근데 지금 인가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가가 안 나고 있는 있다.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노드스트림에 대한 노이즈는 2019년부터 계속 돼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계속해서 노드스트림 2 방해하면 우리도 LNG 운반선 수출할 거야. 그리고 미국도 이제 셰일가스 우리도 수출할 거야. 이러니까 누가 바빠졌냐면 누가 이제 급해졌냐면 카타르인 거죠. 카타르의 주 수입은 뭐라 그랬죠? 천연가스. 천연가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가 상당히 바빠지게 된 거죠. 바빠지게 된 건데, 자, 요거는 조선일보 기사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15일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만 보시면 돼요. 러시아, 독일 가스관 사업에 펄쩍 뛰는 미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일이 계속해서 압박해온 거예요. 2019년부터. 압박을 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2020년도 넘어가가지고 그럼 러시아도 그럼 우리도 수출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LNG 운반선을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을 하겠어요? 일본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쪽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도크를 뺏기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발빠르게 나선 거죠. 발빠르게 그냥 간제비처럼 나서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예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시프트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예약만 하고 그래서 이게 셰일가스 수출에 대한 근거가 이겁니다. 미주 지역 선주. 미주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미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이렇게 이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수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반선을 수주를 이때부터 해온 거예요. 해온 거고 그리고 이미 2020년 하반기에 셰일가스 수출 인프라가 건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입 인프라는 있는데 수출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인프라를 만들고 그리고 LNG 또 수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LNG 운반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냥 독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중간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는 독일이 해결한다고 봐요. 지금 프랑스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와주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이 도와준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셰일가스 고객이 유럽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반대를 해왔고 이런 연유에서 카타르가 바빠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카타르가 바빠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가 이제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장기 계약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약 아마 요 기사에 계약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네. 지금 요게 또 언제 기사냐면은 2022년 5월 17일 이건 최근에 찾은 기사입니다. 옛날 기사보다는 그래도 가장 최근 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최근 걸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의 슐츠 독일 총리하고 카타르 군주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 우리 LNG 수입할 거야 계약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 보면 계약 조건과 관련된 카타르와 유럽 국가들의 이견이 조율하기 쉽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카타르는 요 밑에 보시면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원하지만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 2035년까지만 계약을 원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계약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서로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결국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수입을 90% 이상, 어느 정도 90% 이상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 수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약 우위도 누구냐? 카타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독일이 써야 되니까, 영국이 써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크 계약만 해놓고 잠잠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발주 계약 얘기 나오는 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기간이 5년 안팎. 5년 안팎을 원하는 거죠, 독일은. 네. 영국하고. 근데 카타르는 10년 이상. 왜냐하면은 장기를 원하고 그죠. 카타르는 유럽하고 지금 유럽이래.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쨌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카타르도 어쨌든 준수해보니 천연가스인데 안정적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거 해줘. 장기 계약 해줘. 이렇게 계속 떼쓰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죠. 장기 계약 해달라고. 이렇게 억지 부리는 때를 거죠. 많이 쓰시네요. 오늘. 네. 그래서 네. 이제 LNG 운반선 발주를 이제 진행은 했는데 네. 도크 예약까지만 하고 네. 아직은 인 거죠. 네, 아직인 거죠. 그래서 협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신주성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약했으면은 1억 8,500만 불이면 되는데 이제 2억 2천만 불까지 올라가야 된 거예요. 네. 그때 계약으로 해달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치. 지금인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카타르 계약도 우리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면 어디에 맡길 건데? 없잖아요, 대안이.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게 뭐 부실력이 소실력이 나오는데 이건 일시적인 리스크고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신조성가 더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럼 러시아가 또 그 떼쓰겠죠. 그래서 예전 수주 금액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다. 그렇죠. 네.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상당히 많이 방해를 해왔죠. 이것도 한번 화면 같이 보시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럽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노드스트림 2를 반대해왔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태가 이때 이미 예상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카타르가 이제 박쥐 같은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도크 계약금 잡아놓고 조금 얍삽한 짓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가 왕따예요. 왕따도 되죠? 왕따예요. 조금 이 중동에서. 왜냐하면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와 단교를 했어요. 단교를 당했구나.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순위파예요. 그런데 이 카타르도 순위파거든요. 근데 시아파랑 친하다. 네, 친해요. 왜냐하면은 카타르가 지금 뽑고 있는 천연가스가 이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거를 끊어버려, 중간에서 막아버려, 그러면 카타르는 어떻게 돼요? 밥줄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란 나라 특성상 이렇게 조금 박쥐 같은 이런 외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좀 신경이 불편하고. 불편해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미국 공군기지를 유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안전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면서 든든한 미국 백을 등지고 지금은 사우디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이란 때문에. 네. 요거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불편한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공군기지가 카타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타르는 순위파임에도 불구하고 시아파인 이란과 터키와 친하게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그 공간이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란이 태클을 걸게 되면 카타르는 상당히 머리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다음에 네. 이게 운반선이 흑자가 잘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추진선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LNG 운반선만. LNG선 그냥 보통 우리 LNG선 얘기 많이 하는데 LNG 운반선도 있고 추진선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지금 그럼 일단 정리를 했을 것 같고. 추진선은 맛배기만 말씀을 드리면 유황 규제뿐만 아니라 유황 배출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 규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돈이 이것도 배값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흑자 전환이 성공하게 되면서 만약에 상승에 전환되게 되면 아마 10년 장기 호황? 얘는 2007년에 그랬던 것처럼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진선 스포를 살짝 해주시면서 네. 조선주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조선주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거의 뭐 조선주 특집을 하면은 한 10시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르도록 할게요.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